안녕하세요. 저는 니코프라고 합니다. 요리계에서 최고의 명문이라 불리는 CIA 출신입니다. 저는 뉴욕의 한 유명 호텔에서 수셰프로 일하며 하루하루 화려한 레스토랑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호텔에서 제 룸메이트였던 준호도 함께 일했었죠. 준호는 호텔에 떠오르는 스타 셰프로 불렸으며 저희는 뉴욕에서 동료이자 친구로 끈끈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연은 단순히 동료를 넘어선 것이었죠. CIA에서 처음 룸메이트가 되었을 때부터 깊은 우정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각기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덕분에 서로의 요리 철학에 영감을 주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미국 요리에 세련된 플레이팅과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는 기술에 능했고, 준호는 전통적인 한식의 깊은 풍미와 현대적 감각을 접목시키는 데 탁월했습니다. 그러다 3년 전쯤 준호는 서울의 5성급 호텔로부터 러브콜을 받았습니다. 이젠 내 나라에서 뉴욕에서는 얻을 수 없었던 새로운 경험을 해보고 싶어 라며 한국으로 떠난 준호는 이후 한국의 요리계에서 빠르게 두각을 나타내며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때때로 그의 성공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제가 뉴욕에서 수셰프로 일하던 시절은 화려해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매일같이 이어지는 치열한 경쟁과 압박이 있었습니다. 특히 주방을 책임지던 헤드 셰프와의 관계는 정말 큰 스트레스였습니다. 그 셰프 데이비드 그랜트는 레스토랑 업계에서 오랜 경력을 쌓은 베테랑이었지만 제 재능과 창의성을 위협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는 플레이팅이나 새로운 메뉴 개발에서 자주 주목받았고 고객과 경영진 모두 그의 능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스코프, 이건 너무 튀어. 우리 레스토랑 스타일에 맞지 않아. 데이비드는 제가 제안한 메뉴를 매번 깎아내리며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메뉴가 고객들에게 사랑받을 때면 그는 자신의 아이디어인 것처럼 포장하곤 했습니다. 이 음식 손님이 만족하지 못하면 전부 내 책임인 거 알지? 데이비드는 주방 내 제 입지를 약화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저를 비난하고 압박했습니다. 제가 완벽히 준비한 음식을 사소한 이유로 폐기하거나 일부러 불가능한 요구를 던지며 괴롭히기도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을 견디며 버텼지만 이제 점점 자신의 열정과 자부심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까지 참아야 하지? 요리를 사랑해서 시작했는데 이젠 그 사랑이 사라져가는 것 같아. 저는 매일 밤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가며 자신이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준호가 제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닉, 요즘 너무 힘들다며? 이럴 땐 조금 쉬어가는 것도 방법이야. 한국으로 놀러와. 준호의 끈질긴 설득에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던 저는 오랫동안 느껴왔던 스스로의 한계를 떠올리며 휴가를 내고 결국 한국행을 결심하게 됩니다. 서울에 도착한 저는 자신만의 숙소를 찾으려 했습니다. 뉴욕에서 혼자 지내는 데 익숙했던 저는 한국에서도 혼자만의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준호는 단호하게 말렸습니다. 닉, 이왕 한국에 온 김에 우리 집에서 지내면서 한국 문화를 제대로 느껴봐. 너 혼자 있으면 재미도 없고 적응도 힘들 거야. 저는 처음엔 신뢰가 될까 싶어 망설였지만 친구의 설득에 결국 그의 아파트에서 지내기로 했습니다. 준호의 아파트는 서울 도심에 위치한 깔끔한 공간으로 특히 넓은 주방이 제 눈길을 끌었습니다. 준호의 어머님도 닉을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닉 환영해요. 저녁으로 한국 음식을 준비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저녁 식탁에는 김치찌개, 불고기, 나물 무침 그리고 갓 지은 밥이 올라왔습니다. 닉은 처음에는 약간 긴장하며 한식을 맛보았지만 첫 입을 먹자마자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건 정말 놀랍네요. 이렇게 깊고 복잡한 맛은 처음이에요. 준호가 가끔 한식을 해주었지만 이런 음식들은 처음 봅니다. 준호의 어머님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 음식은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면서도 서로 어우러지게 만드는 게 특징이에요. 마음에 드신다니 다행이네요. 준호가 어머님을 닮아 음식을 잘하는 것이었군요. 저는 날이 갈수록 한국 음식에 점점 더 친숙해졌습니다. 아침 식탁에 오르는 국과 밑반찬, 저녁마다 먹는 따뜻한 찌개와 구운 생선이 그의 입맛을 사로잡았습니다. 식탁 위의 화려한 색감도 정말 매력적이었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한식의 구성과 맛의 조화를 이해하게 되었고, 이는 제 요리 철학에 작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었습니다. 한국 음식은 진짜 섬세해요. 뉴욕에서는 이런 감각을 느낀 적이 없어요. 준호는 제게 떡볶이만 해줬거든요. 이런 음식은 처음 먹어보네요. 저는 준호와의 대화 속에서 이렇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새로운 음식 세계에 대한 흥미를 점점 키워갔습니다. 저는 자신이 익숙했던 고급 레스토랑의 화려함 대신 한식의 소박하면서도 정성이 담긴 매력에 점점 끌리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요리란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것 이상이었어. 사람들과 문화를 연결하는 거였구나. 저는 한국 음식이 주는 따뜻함과 조화로움에서 요리의 본질을 다시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얻고 있는 모든 경험이 자신의 요리 철학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곳에서 내가 진짜로 찾고 싶었던 답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이제 저는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도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매번 식사 때마다 나오는 한 가지 반찬에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얇고 길쭉한 갈색 나물로 모양이 마치 작은 지팡이 같았습니다. 처음엔 그냥 지나쳤지만 어느 날 그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준호, 이건 뭐야? 자주 나오는 걸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음식 같은데. 준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건 고사리야. 한국에서는 아주 흔한 나물이야. 지금 먹고 있는 육개장에도 들어있어. 저는 순간 멈칫하며 되물었습니다. 지금 이 스프에도? 소고기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었다고. 이렇게 결이 느껴지는 고기 같은 것이 채소라고. 설마 미국 도처에 있는 그 잡초 말인가? 어렸을 때 아버지랑 산에서 자주 보았는데. 심지어 그것은 독초라고 말씀하셨어. 저는 지팡이 모양으로 웅크린 줄기 끝이 특이해서 기억하고 있던 그 식물을 이제야 떠올렸습니다. 바로 준호의 어머님께 고사리 요리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사리는 조리 과정이 조금 까다로워요. 생고사리는 독성이 있어서 그냥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물에 찌고 담그고 또 말리고를 반복해야 해요. 그래야 독소가 빠지면서 먹을 수 있게 되죠. 저는 깜짝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독성이요? 그것을 이렇게 긴 과정을 거쳐서 재료 손질을 해야 한다고요? 심지어 이렇게 매일 먹는 식재료로 사용한다는 게 정말 놀라워요. 아니, 왜 이렇게 불편한 것을 먹는 걸까요? 그녀는 고사리를 한 줌 꺼내 보여주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보통은 생고사리를 삶은 후 찬물에 담가 독성을 제거하거나 여러 번 찌고 말리는 과정을 반복해야만 해요. 하지만 요즘은 마트에서 이미 손질이 끝난 고사리를 쉽게 살 수 있어서 훨씬 간편하지요. 저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복잡한 과정을 직접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군요? 그렇죠. 손질된 고사리는 그냥 헹궈서 바로 요리에 쓸 수 있어요. 전통 방식도 중요하지만 현대에는 이렇게 편리한 방법이 더 많이 사용돼요. 닉은 한국의 전통 방식과 현대적인 편리함이 공존한다는 점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한국은 정말 대단하네요. 이런 독성이 있는 풀을 끈기 있게 그것을 빼내서 먹는다니요. 게다가 전통적인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이렇게 현대적인 편리함도 놓치지 않다니. 그게 한국 요리의 특별한 점인 것 같아요. 저는 고사리를 손질하는 과정과 이미 손질된 제품이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통해 한국의 식문화가 단순히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고사리는 단순한 나물이 아니라 한국인들의 지혜와 현대적인 생활 방식을 함께 보여주는 증거 같아요. 이런 철학을 내 요리에 담아낼 수 있다면 정말 멋질 거예요. 저는 고사리를 곱씹으며 한국 음식에서 배운 가치를 자신의 요리, 철학에 녹여내겠다는 결심을 다지게 되었습니다. 불편함을 피하지 않고 스스로에 이겨내다니. 고사리를 먹는 한국인들의 철학을 알 것 같았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와서 저는 호텔에 사표를 내고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 이름을 건 레스토랑을 차리게 된 것이죠. 뉴욕의 작은 거리에 포레스트 페어라는 비건 레스토랑을 열었습니다. 메뉴의 주인공은 고사리를 얇게 슬라이스하여 만든 면으로
두유 크림 파스타와 고사리 비빔밥, 고사리 수프 같은 창의적인 요리를 선보였습니다. 고사리는 자연의 선물이에요. 이곳에서 고사리를 통해 한국에서 배운 철학을 전하고 싶어요. 레스토랑의 전체적인 톤은 화이트로 잡고 곳곳에 초록잎 식물을 두어 자연주의를 표방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음식도 저의 모든 기량을 다 갈아 넣어서 정말 맛있었습니다. 성공이 바로 눈앞에 있는 것 같았죠. 하지만 이런 저의 기대와 달리 레스토랑의 오픈 후 3개월 동안은 극도의 어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손님들이 레스토랑을 찾아오는 일은 드물었고 레스토랑 안은 매일같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게 뭔가요? 나물로 파스타를 만들었다고요? 생소한 메뉴와 고사리라는 재료가 당황스러웠는지 한 번 방문한 손님들도 다시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내가 한국에서 배운 게 잘못된 걸까? 뉴욕 사람들에게 고사리는 너무 생소한 재료인가? 저는 매일같이 자신을 의심하며 메뉴와 레스토랑 운영 방식을 점검했습니다. 전단지를 뿌리고 SNS 광고를 시도했지만 큰 효과는 없었습니다. 재료비와 임대료는 계속 나갔고 매출은 점점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러다간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몰라. 홀로 주방에서 고사리를 삶으며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은 아닌지 스스로에게 묻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레스토랑에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예약하지 않았는데 식사 가능할까요? 그날도 닉은 하루 종일 손님 한 명 없이 빈 테이블만 바라보고 있던 터였습니다. 당연하지요. 어서 오세요. 메뉴를 설명해 드릴게요. 저는 직접 침착하게 두유 크림 파스타와 고사리 비빔밥을 소개했습니다. 여성은 고사리 파스타를 주문하며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이 면이 정말 채소로 만들어졌다고요? 식감이 정말 신기하네요. 고기처럼 부드럽게 찢어지네요. 닉은 그녀가 식사를 마칠 때까지 긴장 속에서 주방에서 기다렸습니다. 손님은 계산을 마치며 팁을 두둑히 체크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독특하고 맛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꼭 추천하고 싶네요. 멋진 식사 감사합니다. 저는 그저 감사의 말을 건넸을 뿐 그녀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닉의 레스토랑에 갑자기 손님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로 끊임없이 예약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매장에서 정신없이 주문을 받는 닉에게 한 손님이 말했습니다. 여기 어제 그 클로이 하퍼가 리뷰한 곳 맞죠? 네. 그분이 누구시죠? 유명 인플루언서잖아요. 모르셨어요? 어머, 진짜 협찬 아닌가 봐. 손님의 대답이 끝나자마자 저는 놀라며 급히 SNS를 확인했습니다. 전날 찾아온 손님은 팔로워 수백만 명을 보유한 유명 비건 인플루언서였던 겁니다. 그녀는 자신의 SNS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뉴욕에서 만난 가장 혁신적인 비건 요리. 고사리를 면으로 만든 두유 크림 파스타는 정말 놀라웠어요. 새로운 비건 식재료를 찾고 있다면 꼭 가보세요. 그날 이후 닉의 레스토랑은 순식간에 비건 커뮤니티에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이 줄을 서서 입장을 기다렸고 매장은 오랜만에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주방 한편에서 바쁘게 음식을 준비하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겨우 첫걸음을 뗐구나.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야. 그는 여전히 고사리가 가르쳐준 기다림과 끈기의 철학을 마음에 새기며 앞으로의 여정을 다짐했습니다. SNS에 올라온 리뷰의 영향력은 놀라웠습니다. 매장이 텅 비어있던 날들이 무색할 정도로 손님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월급을 주지 못해 해고했던 웨이터와 웨이트리스들을 다시 고용했습니다. 그들은 팁으로 즐거운 비명을 질렀어요. 저기요, 고사리 두유 크림 파스타 하나 더요. 다른 메뉴도 고사리로 만든 거죠? 전부 주문해 볼게요. 저는 바빠진 주방에만 집중하며 땀을 뻘뻘 흘리며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손님들이 몰려든 것이 기쁘면서도 갑작스러운 변화가 제게 새로운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건 한 번 온 손님들이 계속 오게 만드는 거야. 단순히 호기심만으로 끝나지 않게 해야 해. 대부분의 손님들은 고사리를 활용한 독창적인 메뉴에 감탄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면이 고사리라니 식감이 정말 독특하네요. 두유 크림 소스와 고사리가 이렇게 잘 어울릴 줄 몰랐어요. 대단해요.
하지만 일부 손님들은 고사리에 대한 편견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고사리는 조금 특이해요. 이런 잡초를 이렇게 맛있게 먹을 수 있다니 진짜 놀랍긴 하네요. 저는 손님들의 반응을 주의 깊게 관찰하며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고사리의 매력을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저녁 영업이 끝난 후에도 주방에 남아 메뉴를 다시 점검하고 맛을 조정했습니다. 고사리는 단순한 재료가 아니야. 이걸 통해 한국에서 배운 철학을 전할 수 있어야 해. 저는 두유 크림 소스의 풍미를 더 깊게 하고 고사리 면의 식감을 더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 조리 과정을 미세하게 조정하며 고사리가 자신에게 가르쳐준 기다림의 철학을 다시 한번 떠올렸습니다. 고사리를 손질하는 과정처럼 성공도 바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내와 끈기 끝에 비로소 다가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고사리를 손질할 때처럼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앞으로 나아갈 때야. 그는 주방에서 홀로 고사리를 다듬으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고사리를 통해 시작한 이 도전이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낼 거야. 나는 이 재료가 가진 가능성을 믿어. 제 레스토랑은 점점 더 많은 비건 커뮤니티에서 주목받기 시작했고 유명 요리 잡지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뉴욕에서 가장 창의적인 비건 레스토랑, 포레스트 페어의 성공 스토리. 고사리를 주제로 한 제 레스토랑은 단순히 요리 이상의 철학과 이야기를 전달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고사리 면 두유 크림 파스타로 시작된 레스토랑의 성공을 보며 저는 한국에서 배운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되새겼습니다. 한국에서 고사리를 처음 접했을 때의 놀라움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때 준호와 그의 어머님이 가르쳐준 기다림과 정성의 철학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겁니다. 저는 준호와 영상통화를 통해 제 성공 소식을 전했습니다. 준호, 내가 여기서 정말 멋진 도전을 이어가고 있어. 이 모든 게 너와 한국에서의 경험 덕분이야. 어머님의 도움도 정말 컸어. 준호는 활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닉, 내가 해냈다니 정말 기뻐. 이제야 뉴욕 사람들이 고사리의 매력을 알아가기 시작했구나. 어머님도 정말 기뻐하셔. 저는 단순히 레스토랑 운영에서 그치지 않고 고사리와 비건 요리의 철학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다양한 프로젝트를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요. 고사리가 가진 가능성과 기다림의 철학을 통해 사람들과 자연이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말이죠. 저는 요리 강좌와 비건 요리책 출판, 그리고 온라인 레시피 플랫폼을 준비하며 제 요리 철학을 널리 전파하려 했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죠. 고사리는 단순히 나물이 아니라 기다림의 가치와 자연과의 조화를 가르쳐주는 철학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배운 이 철학은 단순히 요리가 아니라 제 삶의 일부가 되었어요. 레스토랑의 성공은 그 시작에 불과합니다. 저는 레스토랑의 벽에 한 문구를 새겼습니다. Waiting makes everything richer. 기다림은 모든 것을 더 풍요롭게 만든다. 저는 이 문구를 절대 잊지 않을 것입니다. 레스토랑 입구에서 몰려드는 손님들을 보며 다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기다림과 자연의 가치를 전할 차례야. 저는 한국에서 시작된 작은 씨앗이 뉴욕에서 꽃을 피운 것처럼 앞으로의 도전이 또 다른 열매를 맺을 것을 기대하며 힘차게 첫 발을 내디디려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